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 많이 풀렸죠? 예. 이제 놀기 좋죠, 이제. 날씨도. 예. 날이 좋아지면, 공부보다는, 놀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1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마다 좀 함정이 좀 많이 돌아서려 있어요. 특히 이제 계절이 바뀌면 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참 힘들어.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서 합격을 하시고 합격하셔서 계절을 느껴도 충분하니까. 자, 지난번에 점유권 보다가 점유 뭐 자주점유, 타주점유, 뭐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런 거 다 했죠. 그래서 이제 188페이지에 점유권의 마지막 파트에 점유보호 청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물권적 청권을 배우셨다고. 물권적 청권.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 뭔지를 이제 개념을 잡았고, 그럼 물권적 청권은 물건을 누군가 침해,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건 가진 사람이 그 방해한 사람한테 뭔가를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방해하고 있으면 제거해달라고, 예방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강론으로 돌아왔어요. 강론은 이제 하나하나의 물건을 배우시는데 그 물건 중에 우리는 점유권을 배우시고, 그럼 점유권도 누군가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겠죠. 그럼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권이 발생되겠지. 그걸 여기서는 점유보호 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만 점유보호 청권이라고 그러지, 이건 점유권에 의한 뭘 얘기하는 거다? 물권적 청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권이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그 침해자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반환, 또 침해의 배제, 또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청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개념을 잡았어요. 그럼 이것도 물권적 청권이니까 내용은 세 가지가 있겠죠. 가져갔으면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방해하고 있으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괄호 1번 점유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189페이지 괄호 2번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제거는 배제하고 똑같아요. 제거 청구나 배제 청구나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괄호 3번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앞쪽에 물권적 청권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점유보호 청권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188페이지에 점유물 반환 청권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 그러니까 돌려달란 말이에요, 점유자가. 왜 이게 좀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독특한지. 자, 그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204조에. 자, 204조 법조문 제목이 점유회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도 하고 점유회수 청구라고도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점유자가 뭘 당한 때 침탈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유 뭘 당했을 때, 침탈당했을 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침탈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침탈이. 자, 침탈은 청권자는 당연히 좀 뭐에 관한 물권적 청권이니까 점유권. 그럼 누가 돼요? 현재 점유자죠. 그럼 간접 점유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 점유 보조자는 안 되겠죠. 그 뭐 이미 점유권 파트 다 배우셔갖고. 자, 요거 침탈. 자, 침탈을 안 하고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조금 좀 그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탈을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고요.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긴 거예요. 빼앗긴 것. 그런 걸 침탈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점유 상실한 거 그래 버리면 이게 정확치가 않다.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침탈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뭐 한 것이다? 뺏긴 거예요. 빼앗긴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절도죠. 도둑 맞은 거. 강도 당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제가 여러분들 사기쳐가지고
그 책을 저한테 주면 제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 가지고 여러분한테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줬다니까. 자, 나중에 보니까 그 사기야. 자, 여러분 점유권 내기 위해서 그 책 내놓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 항상 이 부분 그러는데 다시. 자, 이제 사람 만들어야 돼. 다시. 본인 생각을 가지고 법대로 하시라니까. 그러면 점유자가 반환 청구하려면 점유 뭘 당했어야 돼? 그럼 침탈은 점유를 뭐 한 거? 뺏긴 거. 제가 뺏었어요? 안 했잖아요. 제가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준 거지. 그러면 침탈이 아니에요. 아니면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그렇게 들어가야지. 왜 사기 당했는데 내가 돌려받지 못해? 이거 혼자 막 생각한다고. 응?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하고 틀리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틀리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시라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돼. 점유를 뭐 한 거? 뺏긴 거지. 스스로 준 것은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권에게 반환 청구 못 해요. 또 여러분이 책을 잃어버렸어. 그걸 제가 주었다고요. 자,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요. 자,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돼요.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도 점유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점유를 뭐 한 거? 뺏긴 거야 돼, 침탈은. 그럼 그게 아닌 것은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유실물이고 여기 사기 기망에 의해서 뭐 점유를 넘겼다. 이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의 소권을 가진다 할 수 없다. 자, 이해되셨죠? 네. 아니,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셔야 돼. 가슴으로는 그렇지. 왜 반환 청구를 못해? 반환 청구?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내 건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내 거는 권리 중에 소유권 얘기죠? 지금 소유권 얘기예요? 점유권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점유권 얘기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면 얘기하는 거지. 항상 그런 것만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면 그냥 배운 바대로 하면은 그냥 답은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랬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간접 점유자도 어쨌든 점유 침탈을 당했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간접 점유자 있다 없다? 있다. 간접 점유자라고 우리가 다 배우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간접 점유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점유자. 그럼 둘의 점유자가 생긴다고. 그럼 침탈이 됐냐 안 됐냐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노트북이든 책을 제가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고요. 한 달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씨 좋게 빌려줬어요. 그럼 제가 그 여러분의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자, 무슨 점유자고? 직접 점유자고. 여러분은 간접 점유자예요. 그럼 여러분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침탈당했다면 여러분도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침탈인지 아닌지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 문제죠. 여기도 점유자고 여기도 점유자니까. 자,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노트북을 빌려 사용하다가 요걸 아예 병한테 팔아 넘겨버렸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저한테 넘겨준 거지만 요 이후부터는 여러분 의사에 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침탈을 그냥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유를 뭐 해야 돼? 뺏겨야 돼.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침탈됐냐 안 됐냐를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 저를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저는 병한테 점유를 뺏긴 건가요? 팔아준 건가요? 팔아서 의사대로 준 거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여러분은 요놈한테 그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침탈 기준이 되는 자는 직접 점유자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자기 의사대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자, 요게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준은 예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건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잡으셔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가끔 나오고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럼 침탈당했어. 여러분의 책을 제가 훔쳐갔다고요. 자, 침탈당했죠? 그럼 여러분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환 청구하는 기간과 방법인데 아무 때나 2년, 3년, 10년 지나고서도 여러분들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방법은 가가지고 야, 이 도둑놈아 빨리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제기해야 되냐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반환 청구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여러분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예, 소장을 법원에 뭐한다? 제출한다. 그래서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소에서 출소하는 게 아니라 소를 제출하는 기간이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굉장히 그래서 독특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볼 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점유권에 관한 거냐 소유권에 관한 거냐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전부 내 건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틀리게 돼 있다고. 이건 점유권에 관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 파트에서는 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뒤쪽에 나오는데 그건 오늘 안 볼 거니까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침탈당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내 건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면 다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여러분 앞에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권리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물건 2개 가지고 있다고. 뭐하고? 점유권하고 소유권. 그래요.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훔쳐갔다. 자, 그럼 여러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반환 청구권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고 또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이 사기당해서 그 책을 저한테 넘겨줬어요. 자,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뭐에 의해서만? 소유권에 의해서만 반환 청구 들어가지. 이 사기꾼아 빨리 내놔야지. 점유권에 의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런 거 구별할 줄 아시면 돼. 됐죠? 예,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자, 되셨어. 자, 그렇게 해서 점유권 파트는 끝내시고 자, 이제 198페이지를 가세요. 아이고, 그냥 제가 힘들어 죽겠어. 그냥 일주일만 되면 그냥 정상으로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은 또 가서 또 민간인이 돼서 또 오고 또 가니까.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판결이 이상하다 뭐 한다는 게 그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이라면 누군가 이게 실제 판결 같은 거 하면 아, 저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근데 민간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저런 판결 나오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 물론 뭐 잘못된 판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소유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물권 7가지를 배우시는데 점유권 파트를 끝냈고 이제 소유권 들어갑니다. 그럼 항상 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 당연히 뭐겠어요? 소유권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나온다고요. 점유권은 1문제 정도 나와요. 물론 이제 점유를 잘 알아야 이제 뒤쪽이 이해가 되지만. 자, 그럼 소유권 파트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하시는데,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 자, 쭉쭉 넘어가세요. 자, 여기 상린관계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상린관계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슨 단어,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읽고 밑줄 치고 하지 마시라고. 쪼개가지고 단어 하나 뜻을 잡으면 그럼 그게 하나의 용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잡을 수가 있다고요. 자, 상은 뭘까요? 서로겠지. 서로. 이는 이웃이란 얘기지. 그럼 이웃되고 있는, 서로 이웃되고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서로 이웃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되지. 부동산이. 우린 부동산 배우고 있으니까. 자, 부동산은 서로 이웃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웃하고 있지. 특히 토지는 계속 이웃하고 있고 건물도 이웃하고 있죠. 그럼 그 이웃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염려가 많으니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사이좋게 사용하세요라고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무슨 관계? 상린관계라고 해요. 이 법조문이 쭉 나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또는 빌라 사시는 분들, 자, 여러분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01호에 살고 계셔. 그럼 옆에 뭐가 있어? 502호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러면 이 두 집은 서로 싸울 일이 많다고요. 왜 무슨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유, 근데 202호, 여러분 501호에 살고 계신데 502호 사람이 밤 12시만 되면 깽가리 치고 그러고 살고 있어. 그거 살겠어요? 못 살지.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약간 공법 비슷해요. 법조문이 쭉 나와서 주로 법조문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앞쪽에서는 의의는 가볍게 봅시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간에, 상호 간에, 그 상린이란 말이에요, 상린.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상린관계를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권 파트에 법조문이 있으니까 소유자 상호 간에 그랬는데,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유자들만 사용하나요? 빌려 사용하는 사람도 있나요? 빌려 사용하고, 그럼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도 돼요? 아니지. 그럼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린관계는 적용이 돼야 되겠지. 그럼 빌려 사용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 토지는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요게 얘기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괄호 2번부터가 이제 상린관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건이 있는데, 이건 독립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 등기 대상도 아니고, 그냥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세요. 자, 상린관계 중에 그래도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이건 이제 판례가 좀 많아요. 지금 법조문도 있지만, 판례가 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내는데, 다 보진 않겠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느 토지를? 주위에 있는 토지. 그럼 주위에 있는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통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위에 있는 토지를 통행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 토지가 있다는 얘기고, 자기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남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토지를 통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데, 자,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요게 공적인 도로, 이걸 공로라고 그래. 이거 도로라고요. 근데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여기 갑의 토지고 요게 을의 토지다. 여러분이 을의 토지 입장에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의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토지가 이 공로, 도로에 접하고 있어요? 안 접하고 있어요? 안 접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이 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토지를, 갑의 토지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 땅 밟고 다니지 말라고 여기다가 고압선 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한테 이 갑의 토지를 통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이걸 주의 토지 뭐라고요? 통행권이라고 해요. 계약 같은 거 안 해더라도. 이 사람을 통행권자라고 그러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통행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과 계약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을은 이 공로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통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길도 낼 수 있어요. 통로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좋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지.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사람 기분을 달래줘야지. 어떻게?
이러지, 이거, 그럼, 당연하지. 금융치료가 최고지. 그럼 이 사람은 보상을 하면서 공짜로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보상해줘라. 어려운 거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 보상하면서 또 이 사람이 피해가 제일 적은 그런 방법으로 다녀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말을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용어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안 쓰는데 눈으로만 보니까 이거 살짝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 의의는 쭉 그냥 읽어봅시다. 어느 토지와, 아까 의뢰토지예요,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뭐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 길이 없어.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 즉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길도 낼 수 있다고. 이런 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실 것만 볼게요. 자, 그럼 어느 때 성립하는가 그 문제인데, 고액의 202페이지 보세요. 자, 어느 토지와 공로에 접하는 통로가 없을 때, 이 사람은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통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만일에 이렇게 길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남의 땅 밟고 다녀야 되겠어요? 길로 다녀야 되겠어요? 길로 다녀야지, 당연히.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기존 통로가 있을 때 이 통행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문제가 됐던 판례가 2개가 있어요. 그런 걸 문제 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 통로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다니는 게 훨씬 편리하죠. 네. 그러니까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열심히 강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폭력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기존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끊어지거나, 아니면 오래 안 다녀가지고 뭐 숲이 뭐 우거져가지고 뭐 가시덤불이 있고 뭐 호랭이도 나오고 난리 났어. 자, 길은 길이지만 길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기존 통로가 있을 때는 이제 살펴봐야지.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대. 읽어보니까 더 편리하다는 이유가 있대요. 이것만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기존 통로가 있어. 근데 그게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그거 당연한 얘기지. 자, 됐고요. 자, 그럼 인정된다면 이제 범위예요.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냐 그 얘기인데, 이미 격번 주의에서 보세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주로 나오는 지문 중에 또 정답으로 많이 만든 지문 중심으로 보는 거,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여기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어느 용법에 따라서만, 현재 토지 용법에 따라서만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자, 이제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 통행권 인정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지금 나대지예요.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나대지지만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빌라를 져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인정해 줄 바에는 장래 빌라 지게 되면 당연히 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뭐 몇 미터, 4미터 이상 또는 넓게 좀 인정 좀 해달라. 자, 이거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 현재 빌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미래를 대비해서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되지, 장차 이런 얘기 나오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들어가시게 되면, 자, 시옷본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여기 왔다 갔다 이제, 물론 옮길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나 여기 좀 사용하려니까 다른 데로 다니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다니면 돼요. 근데 얘가 아예 여기다가 담 같은 걸 설치해버렸어요. 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얘 토지 소유자한테 그 담 좀 철거해 주시오 할 수 있어요. 예. 얘는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10번이죠.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있다. 역시 철거돼야 됩니다. 또 원칙 이상이라고요. 보상을 해주라고요. 큰 문제는 없고. 근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다닐 때가 있어요. 즉 보상을 하지 않고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두 가지인데, 자, 토지 뭐에서 분할을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기거나 또는 토지 뭐에서 일부 양도로 인해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겼을 때는, 자, 요게 키워드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문제가 나왔는데 분할자가 보이거나 일부 양도가 보이면 뒤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지.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릴게요. 알고 나면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었다고요. 공유. 좀 이따 이제 오늘 공유 들어갈 텐데,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갑이나 을은 이 토지 소유자니까 갑이든 을이든 왔다 갔다, 이게 공로면 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랬다가 이 공유인 토지를 서로 뭐 했어요? 분할해서 따로따로 두 필지로 만들어서 가졌다고. 근데 분할을 어찌 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을 갖고 얘는 이쪽을 갖고 해서 이제 두 필지가 됐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공로에 접할 수 없게 됐죠. 자, 그러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둘이 공유를 하고 있던 토지를 각각 한 필지 한 필지로 분할해서 따로따로 단독 소유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해서 을이 이 부분을 갖는다면 내 땅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 예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상했는데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돈 내놔라 그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부 양도도 비슷해요. 이제 이 토지를 갑 혼자 가지고 있었다고, 단독 소유. 근데 을이 땅이 필요해서 땅을 사는데 요 한 필지 다 필요 없어. 너무 넓어 이것은. 일부만 필요해. 그래서 얘 보고 요만큼만 팔아라.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요만큼 토지 일부를 팔아서 이쪽으로 넘겨줬다고요. 그럼 요게 이제 두 필지가 돼서 요 부분은 갑이 갖고 요 부분은 을이 갖고, 그러면 갑은 그전에는 여기까지 자기 토지였다가 일부를 얘한테 팔아 넘겼으면 당연히 을이 내 땅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 예상하면서 팔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내놔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자, 그 토지 통행권이 생겼다 그러면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서 이렇게 통행권을 가진 사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래서 무상, 돈 주지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서 넘겨버렸어요. 그럼 병이 이 토지 소유자로서 얘도 갑의 토지 통행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사람도 무상이냐 그 얘기지. 자, 얘는 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란 직접 당사자 얘들끼리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특별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통행권이 아니라 다시 원칙적으로 유상의 통행권이 인정해 준다고요. 되셨나요? 예, 그래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니은번 얘기예요. 자, 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220조 규정은 무상의 통행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승계인을 다른 말로 양수인 이렇게도 받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거 좀 조심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뭐 각종 물에 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좀 보실 게 경계에 관한 거예요. 경계. 자, 토지는 한 필지 한 필지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사실 실제 땅은 쭉 이어져 있죠. 예. 계속 걸어 나가면 어떻게 돼?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오지. 근데 전부 다 한 필지 한 필지 다 소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토지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2차 과목에서 배우시는 지적법상 뭐에 의해서? 도면상의 선. 지적도 임야도를 보시면 그려져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200번, 201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경계란 말이에요. 선.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런 선이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토지 인접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끼리 이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 자, 여기는 갑이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실제 땅 위에 두 필지라면 쫙하니 뭐 갈라졌든지 뭐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하여간 경계는 있는데 실제 땅에는 보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고 얘는 여기까지 내 땅이 이렇게 한다지. 그러니까 얘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 우리 싸우지 말고 이거 측량해가지고 정확하게 경계 잡아서 여기다 담 칩시다. 울타리 칩시다. 또 경계표 설치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계표 등의 설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을이 그렇게 요구했으면 갑은 뭘 돈 들여서 뭐 그런 거 설치해? 거부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 응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것을 이제 담, 경계표 등의 설치권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담을 설치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근데 전제 조건으로 담을 설치하기 전에는 어디가 실제 경계인지 뭐부터 해야 돼? 측량부터 해야지. 그럼 측량도 공짜예요?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냥 이거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장난쳐요. 근데 이걸 왜 외우냐고. 자, 측량은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지적법의 맨 마지막 파트가 지적 측량이잖아요. 예, 측량은 한 필지 한 필지 단위로 측량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의 토지가 요만큼이고 을의 토지가 요만큼인데 측량 비용도 똑같이 내라 그러면 갑이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자기 토지 뭐에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 자, 그래서 측량하고 해서 여기가 이제 법상 경계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담을 쌓아야지. 그럼 담을 설치할 때는 자, 그 비용은 경계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담은 양쪽이 공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비용도 양쪽이 어떻게 절반씩 부담해라. 당연한 얘기지. 이걸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자, 들어보시면 뻔한 얘기들을 써놓고 있는 게 민법이다. 그래서 237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경계표 담의 설치권에서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거기에 응해야 될 그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 전항의 비용 했으니까 좀 그렇죠. 여기 밑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기업분 경계편의 담의 무슨 비용은? 설치 비용은 뭐가 나와야 돼? 절반. 하지만 측량 비용을 절반 그러면 안 되고 면적비로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자, 되셨고 쭉쭉 가세요. 동그라미 2번 하나 가볍게 보시고 상린관계도 마무리합시다.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건 상식이죠. 자, 이렇게 경계선이 잡혀져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여기도 바짝 붙이고, 그럼 서로 열기만 하면 얼굴 마주쳐. 말도 안 돼요. 안녕. 또 화재 나면 금방 연소되겠지. 그래서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경계로부터 좀 얼마큼 떨어져서 지라는 거예요. 얼만큼? 반 미터 이상. 공법하고 비슷해요, 이쪽은. 상린관계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상린관계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207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소유권 취득이란 걸 봅시다.
이제 제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소유권 취득의 그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소유권 취득은 원인이다, 결과다. 그렇죠, 결과죠. 그럼 결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 그럼 원인은 딱 두 가지. 뭐에 의한 것과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 그럼 당연히 소유권 취득도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굳이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볼 필요는 없지.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거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취득은 전부 뭐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 어거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민법의 큰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각종 소유권 취득의 원인들은 지금은 뭐로 인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문에 있어요. 뭐 취득, 시효,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으로 해서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건데,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 나오진 않고, 자, 여기 뭐 하고요? 취득, 시효하고, 그 다음에 부합. 이 두 가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물론 다른 거 살짝 지문 들어갔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겠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무슨 시효? 취득시효.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책을 보면서 이렇게 펼쳐 들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럼 취득시효라는 뜻을 이제 보셔야 되겠지. 근데 법에는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시효제도. 시효. 그럼 이제 또 그럼 쪼개봐. 그럼 시는 뭐예요? 시간이겠지. 시간이 이제 일정 기간 경과되면, 즉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면, 효는 뭘까요? 효과를 인정해. 그렇죠.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민법은 효과가 전부 다 뭐예요? 효과 결과. 결과는 뭐? 권리변동. 아까 얘기해요. 권리변동 중에 지금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권리변동이라는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건데, 당연히 시간 경과는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근데 시효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민법은. 자, 하나는 있던 권리인데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뭐 되는? 소멸되는 효과를 인정해줘요. 그걸 무슨 시효?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들어보셨죠? 예. 그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 파트가 굉장히 양이 많고, 사실 이제 민법 총칙 파트에 나오는데,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반쯤 죽어나가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야, 이게. 근데 다행히 요 부분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빠져요. 빠지지만 용어 정도는 잡아내시지. 자, 소멸시효 그러면은 있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뭐 하는 거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채권을 제가 예를 든 것 같아요. 돈 받을 거 있는데 그 돈 받을 사람은 돈 달라고 자꾸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시간 10년이 경과되면 없어져 버린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시효제도에는 거꾸로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거꾸로 권리를 뭐하는? 취득하는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취득시효라고 하고,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취득시효의 의미는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 취득시효는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시험은 동산, 부동산. 그럼 부동산 취득시효 중에서도 이제 둘로 나눠져요.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그래요. 자, 245조 1항이고 2항인데,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죽어라고 보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시험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자, 요게 나와요, 요게. 여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인지 대략적으로는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서설에서 보시면 취득시효는 그냥 개념을 보는 거예요.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즉 법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돼 있으면 그것이 진짜 권리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한테 권리 취득 효과가 생기는 것, 이걸 취득시효로 한다.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것을 시효취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취득시효나 시효취득이나 같은 거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번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자, 요거 중심으로 보시라고요.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간.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자기 것도 아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부동산 소유자라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이에 가서 내 거니까 나가셔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근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평온하게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공연하게 온 동네 사람이 다 그 부동산 점유하는 걸 다 알게. 특히 중요한 게 뭐 의사로? 무슨 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점유, 자기 걸로 알고. 네. 그렇게 점유했으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법조문 이해되셨나요? 그럼 법조문에서 다시 이제 해결해 보세요. 자, 소유권 취득은 결과라고 그랬죠? 그럼 그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 그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인이겠지. 자, 그러면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고 부동산 점유를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러면 원칙대로 우리가 여기 적용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럼 원래 등기를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데 요 놈은 뭐 해야 돼? 그래요, 등기해요. 그래서 요 놈이 그쪽에서도 문제를 자주 내요. 우리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냐 해가지고 앞에서 배우셨죠? 예.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뭐면서 규정이면서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인정해줘요. 예.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고 갑시다.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앞쪽에서 150페이지를 보세요. 150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156페이지. 여기서는 좀 찾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일단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되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1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157페이지 맨 밑에 3번 보시게 되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뭐에 의한 거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앞에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것이 기억이 나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 까먹지 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앞에 걸 확인시켜 드린다고. 확인을. 자, 의미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제 법조문을 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자, 요 토지가 있어. X 토지가 있는데,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의뢰한 사람이 지 땅도 아니면서 이 토지를 소유의사로, 그냥 소유의사가 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토지를 자기가 산 토지로 알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토지를 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실제 땅에는 다른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이 토지까지 자기가 산 토지인 줄 알고 점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점유라고요? 자점유지, 소유의사로.
그걸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소유자라면 지금 이 토지를 팔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상거로 오해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알고서 여기다가 점유 사용하면서 뭐 건물도 짓고 뭐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소유권 주장하면서 나가고 건물 철거하라고 그러겠어요? 나가고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놔 이렇게 해야지. 항상 권리 가진 사람은 권리를 뭐하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의무는 이행을 하고. 근데 평온하다는 얘기는 얘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럼 2020년이겠죠.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너는 네 토지를 한 번도 와서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대신에 반면에 얘는 사실 법적으로 자기 토지는 아니지만 자기 토지로 생각해서 애지중지 관리도 하고 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은 네가 취득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맞는 우리 법에 속담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 자기 소유권 위에서 잠자고 있잖아. 몇 년간. 20년간, 1, 2년도 아니고. 숲속의 왕자요? 이런 애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땅으로 알고 잘 관리하고 있던 이 사람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자, 202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걸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즉시 우리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적으로는 지금 소유권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을까요? 갑한테 돼 있겠죠. 근데 우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자기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실제 소유자 보고, 자, 법조문을 보세요. 20년간 소유해서 내가 점유했으니까, 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를 하면 제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니 빨리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갑이, 아이고, 20년 동안이나 고생하셨네요. 등기해 가세요.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갑하고 우리 이제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면 판례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게 많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그 구조를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찌어찌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뭐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점유취득시효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판례를 막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항상 복잡한 것은 특히 시험 공부는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이건 이 부분이구나 해서 빡빡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 책도 아주 교재도 잘 돼 있지만 제 스타일대로 정리할 테니까. 자,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항상 이렇게 네 파트로 시간적 순서대로 들어가줘요. 자, 2020년도에 뭐가 됐어요? 시효 완성. 그럼 시효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효 완성하기 위한 항상 법에서는 갖춰야 될 게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건이라고 그러지. 요건은 얘가 이 토지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미 끝났어요. 왜? 점유권 파트에서 우리가 점유 배우셨으니까. 그럼 간접 점유로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간접 점유로. 되겠지. 아니, 아무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점유하라고 그랬지. 직접 점유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근데 간접 점유로 돼요 그러면 간접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간접은 혼자 생각하지 말라니까. 혼자. 우리가 간접 점유도 점유라고 다 배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내는 거예요. 간접 점유로는 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럼 그렇겠지. 그렇다. 간접 점유 점유잖아. 되셨죠? 예. 그러면 타주 점유자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무슨 점유해야 되니까? 자주 점유. 그래서 이게 명의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다. 명의 수탁자가. 자, 20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거 시효 완성할 수가 없지. 그래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갑하고 우리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럼 소송하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전히 이 토지를 뭐하고 있을 거고, 점유. 얘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럼 입증 책임은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한테,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사람한테. 그렇지요. 그래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점유를 잘 아시면 이쪽은 볼 게 아니에요. 왜?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뭐 받으니까 추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반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 딱 배우시면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엄청난 실력이에요, 지금. 이런 걸 안다는 것은. 그래서 점유권 파트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걸 알아야 뒤쪽에 연결되는 것들이 많다고요. 어쨌든 간에 요건을 먼저 보시고, 그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를 했다면 두 번째 뭐가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지. 그럼 시효 완성의 효과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그럼 당연히 을은 갑한테 등기해달라는 뭐가 발생할까? 청권이 발생하죠. 그럼 이 등기 청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판례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청권이 발생됐으니까 사실은 갑은 계속 지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그러면 을한테 등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지. 권리의 반대는 뭐가 있으니까? 의무. 그래요. 시효가 뭐 됐으니? 완성됐으니까 국가는 몇 년간 기다려줬어? 20년간 기다려줬잖아요. 그럼 그 전에 네가 소유권 주장하면서 얘를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찍소리 못하게 을한테 법적으로는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현실을 보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판례 현실이니까 갑이라는 애가 오히려 을한테 뺏기느니 아직은 자기 거니까 그 토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 그래서 시효는 완성됐지만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효 완성 후 법률 관계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판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복잡한 거 볼 필요는 없고. 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취득 시효니까 뭐 복잡하든 뭐든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얘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의 이제 효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시면 돼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이제 프린트 가지고 공부하실 텐데 제가 이거 정리해 드렸어요. 이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돼.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서대로 점유취득 시효는 점유취득 시효 완성하기 위한 뭘 보시고 요건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점유.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이 갖춰졌으면 시효가 뭐 됐는데? 완성됐는데 완성의 효과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니? 등기되니까 등기 청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완성됐다고 해서 등기를 해줘야 되지만 실제 소유자는 등기를 안 해주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죠. 이걸 시효 완성 후 뭘 한다? 법률관계 또는 법률문제라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시효 완성자가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 두 가지 보시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세한 것은 이제 조금 쉬었다고 보셨는데 하나 보시고 좀 쉬세요. 그럼 다시 취득 시효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자,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이 보이면은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을 하시라고 그래요. 구별. 하나하나를 잡지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씩 공부해. 한쪽을 잡아. 한쪽을 잡아야지. 흑백 걸리니까. 자꾸 그런 걸 입숙해 주세요. 그러면 공부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적은 쪽을 잡아야 되겠지. 안 되는 쪽이 적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국유재산. 국가소유재산인데 이 국가소유재산은 또 종류가 두 가지,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은 국가소유재산이지만 거래가 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중에 일부 구간을 20년 동안 자기가 점유했다고 이 부분 내 거 그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돼. 이건 안 되지. 자, 그래서 원래 일반 재산이었던 그 상태에서 누군가 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근데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국가가 이 일반 재산을 뭘로 바꿔버렸어? 행정으로 바꿔버렸다고요. 자, 그렇다면 행정재산으로 된 그 재산을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저희 교재 그게 안 나왔는데 옆에 써주세요. 지금 안 되는 걸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중에 국유재산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뭐하고 뭘 구별하셔야 돼? 일반 재산하고 행정재산을 구별하는데 아니 외울 일이 없잖아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걸 개인이 취득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자, 안 배우더라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건물이죠?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합. 그러면 건물이 집합하고 있대요. 모여 있대. 어디를 얘기할까? 아파트. 그래, 당연한 얘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여러 채가 모여 있죠?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씩 그런 식 공부를 하시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럼 아파트에는 각각의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소유자나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같이 사용하는 부분. 그걸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뭐가 생각나요?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로 이게 뭔지만 안다면 이걸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 아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20년 동안 지가 점유하고 있다고 그것만 내 거.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일필지일부 돼요, 안 돼요? 돼. 지분? 돼. 자기부동산? 된다. 뭐 나오면 된다. 다 돼. 됐죠? 예. 그렇게 잡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